안녕하세요, 미션의 현입니다. 드디어 9월 애플 가을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고 애플워치 시리즈 8을 필두로 해서 아이폰 14 프로까지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예상 루머와 맞게 디바이스들이 출시가 되었는지, 깜짝 놀랄만한 제품이나 혁신적인 디바이스는 없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 이러한 애플 관련 중요한 소식들을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영상과 커뮤니티로 매일 찾아가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가을 이벤트 기조연설과 함께 첫 번째의 주인공은 애플워치입니다. 예상처럼 시리즈 8이 출시가 되었고 2020년에 공개된 워치 SE의 후속작인 SE 2세대도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시리즈 8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면 초반엔 건강과 안전 중심의 연결 요소를 강조하며 설명을 이어갔고 특히 새로운 온도 센서로 정확성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데 시간을 꽤 할애했습니다. 전작과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SA 칩셋,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은 시리즈 7과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4일, 4호 사이즈를 유지합니다. 배터리 셀이 조금 증가하면서 사용시간은 18시간으로 늘어나고 특히 저전력 모드가 추가돼서 최장 36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혈당 센서가 탑재되는 등 이런 애플워치 시리즈 8의 가격은 $399, 하나로 59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반면 SE 2세대의 경우 1.57인치 크기의 기존 40, 44 사이즈를 유지하며 뒷면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었고 시리즈 8과 동일한 충돌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며 전작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SE에서 AOD 기능이 추가된 것과 새로운 칩인 S8이 탑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워치 SE 2세대는 $249, 하나로 35만 9천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애플워치 프로라는 네이밍으로 소문이 무성했던 러기드 에디션입니다. 약간은 예상 밖의 네이밍인 울트라로 출시가 되었고 소개되고 나서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내용을 끝까지 보니 울트라라는 네이밍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렌지 색깔의 액션 버튼으로 많은 전문화된 기능들을 사용자화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옆면에 디지털 크라운도 장갑을 끼고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그리고 3개의 마이크로 연결성을 강조했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36시간 사용의 배터리를 가지며 최대 60시간 사용 가능할 정도로 배터리에 중점을 둔 듯합니다. 크라운을 돌리면 야간 모드 혹은 붉은색 조명으로 변경이 되는 등 전문가용 아웃도어 목적으로 가민이나 경쟁사를 압도한다는 광고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49mm의 디스플레이 사이즈와 수심계 그리고 2000니트 밝기의 디스플레이를 가진 이 애플워치 울트라는 $799, 하나로 114만원부터 시작하고 9월 23일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줄기가 없는 비츠 프로와 유사한 디자인을 얘기했으나 올해 상반기부터의 소문에서는 줄기가 다시 나타났고 오늘 공개된 새로운 이 녀석도 전작과 동일한 형태의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블루투스 5.3 기술을 지원하며 H1 칩에서 업그레이드된 H2 덕분에 노이즈 액티브 캔슬링 기능도 2배 이상 좋아지면서 더욱 몰입감을 줍니다. 그리고 USB-C 타입을 논하는 시기에 여전히 라이트닝 케이블을 지원하는 모델로 출시가 됐으며 이어팁 사이즈의 다양화로 맞춤형 선택이 가능할 것 같고 더욱 발전된 터치 제어로 인터페이스가 향상되었습니다. 배터리는 6시간 재생 가능하며 충전 케이스가 있으면 30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스피커가 탑재돼서 위치 찾기 기능도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 개선에 $249, 즉 하나로 35만 9천원인 것이 조금 놀라울 따름이네요. 자, 그 다음 대망의 아이폰입니다. 6.1인치와 6.7인치 사이즈로 기본형과 프로로 라인업되고 특히 기본형 6.7인치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폰 14 플러스라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프로의 노치가 사라지고 알약 컷아웃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불리는 이 알약 컷아웃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가 허물어진 정말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결정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프트웨어적인 활용을 예상하긴 했었는데 이거 참 애플은 이걸 또 이렇게 활용을 하네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먼저 프로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고 특히 이 A16 칩은 TSMC 4나노 공정에서 제작이 되었고 현존 스마트폰 중 가장 빠른 칩입니다. 경쟁사보다 40% 빠르고 제품 대비해서 3분의 1 전력만 사용함을 자랑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제품과 비교했는지는 차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되면서 카메라에 더욱 중점을 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프로에만 라이다 센서가 장착이 되고 드디어 AOD 기능의 적용과 함께 1Hz까지 주사율이 동적으로 컨트롤되는 개선된 프로모션을 가집니다. 저장 용량은 최대 1TB까지 가능하며 예상과는 다르게 기존처럼 128GB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지금까지는 프로의 스펙이었고 이제는 기본과 함께 공통 스펙입니다. 소문이 있었던 eSIM 적용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고 미국 모델에서는 물리적 심 트레이가 삭제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대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애플워치에서의 설명과 같이 자동차 사고와 같은 충돌 사고에 대한 안전 기능을 설명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위성통신 긴급호출 기능도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 무료로 2년 동안 제공이 되고 미국과 캐나다 중심으로 먼저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색상은 기본 모델인 경우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 그리고 블루, 퍼플, 프로덕트 레드 이렇게 5가지이고 프로의 경우에는 스페이스 블랙과 실버, 그리고 골드, 딥퍼플 이렇게 4가지입니다. 배터리는 14 플러스가 프로 맥스처럼 아이폰 중에서 가장 긴 제품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본 모델의 칩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요. 역시 A15 칩이 그대로 탑재되면서 그래도 경쟁사 대비 강력한 APU임을 강조했는데요. GPU 코어가 한 개 더 증가돼서 5코어인 것 말고는 동일한 듯합니다. 비닝 칩으로 제탁을 했어도 솔직히 이건 사실이니까 할 말이 없네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입니다. 기본 모델의 경우 $799부터 아이폰 14 플러스는 $899부터 시작하며 10월 7일부터 주문이 가능한데 이건 미국 경우인 거고 한국은 추후 공개로 나오고 있죠. 프로의 경우에는 $999, 프로맥스는 $1099부터 시작하며 9월 16일부터 출시됩니다. 우려했던 제품 가격 인상 선택보다는 애플은 동결 분위기로 갔는데요. 그래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역시 환율이라고 봐야겠는데요. 오늘 날짜로 1380원대를 뚫고 최고점을 찍었죠.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프로 기본 옵션 155만원부터 시작, 프로맥스는 17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시간으로 9월 8일 새벽 2시에 진행된 애플 이벤트를 간략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동결이거나 인상폭이 적었던 것 같으며 현재의 환율 상승 부분이 있음에도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은 매우 크게 반영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가격이 비싸지긴 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제품이 있으셨나요? 이벤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커뮤니티를 통해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설정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